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지난 51회차는 예상외로 이변이 많이 연출되면서 2월됐었죠. 특히 라리가에서 이변들이 속출했습니다. 52회차는 UEFA 챔피언스 리그로 진행됐는데 전체적으로 무난한 결과가 나왔었죠. 우선 한혜주 위원님, 지난 51회차에서 라리가 7경기 중에 무려 5경기나 적중이 빗나갔어요. 이거 해명이 좀 필요할 시간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A매치 기간 이후 주중 경기까지 펼쳐지는 일정이라 베스트 11이 아닌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팀들이 많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변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현중 위원님, EPL 결과는 나름 선방하셨는데요. 이번 주 분석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대략 10라운드가 지나는 동안 많은 팀들의 전력과 분위기를 파악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번 경기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53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1번 경기 본머스와 레스터의 경기죠. 김현수 위원님이 매번 약체로 뽑는 본머스가 이번에도 승점을 얻었습니다. 지난 경기부터 본머스를 조금씩 믿어주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어떤가요? 네, 본머스는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동안 본머스의 픽을 고르실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리 오닐 감독 대행체제 이후 팀이 생존을 위해 점유를 내주는 축구를 구사하는데 상대 팀들이 공략을 쉽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브렌트포드의 이반 토니 선수는 혼자서 슈팅 6개를 때릴 정도로 많은 슈팅을 가져갔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본머스의 골키퍼 네토의 엄청난 선방과 수비진의 투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본머스가 내려앉고 세트피스나 역습 순간이 오는 경우 위협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지난 경기 레스터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즌 첫 승을 거뒀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선수가 제일 인상 깊었나요? 네, 레스터는 정말 힘겹게 시즌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레스터의 에이스 매디슨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매디슨 선수가 팀을 살리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먹었습니다. 이날 매디슨 선수는 2골 1어시로 팀의 대부분의 득점을 관여했습니다. 확실한 한 방이 있고 팀을 살릴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하면 무승부 경기는 승리가 되고 지는 경기는 비기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선수가 제미 바디 선수였다면 지금은 매진 선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매진 선수만 봐서는 안 되겠죠? 이 경기에서 노팅엄 선수들이 공격 시에 자신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 공격하는 성향이 강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맞이한 레스터의 수비진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만약에 노팅엄 선수들이 좀 더 합이 맞았더라면 실점 가능성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수비력이 인상적인 본머스와 공격력이 살아난 레스터.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승패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픽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레스터의 매진 선수 같이 한 방이 있는 선수가 존재한다면 더욱 픽하기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본머스가 확실히 내려앉아 수비를 하고 역습 시에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면 불안한 레스터의 수비진이 실점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 경기는 승 또는 패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전력이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뉴캐슬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죠. 지속되는 뉴캐슬의 답답한 결과가 이번에는 뻥 뚫렸습니다. 뉴캐슬의 대승을 거뒀죠? 네, 뉴캐슬은 풀럼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풀럼이 전반 8분 만에 퇴장 선수가 나왔고 에이스 미트로비치가 전반 37분 만에 교체 되었을 만큼 굉장히 어수선했죠. 이런 상황에서 뉴캐슬은 풀럼을 상대로 강한 압박으로 팀을 무너뜨리고 쉽게 승점 3점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뉴캐슬이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지만 골이 터지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칼럼 윌슨과 알미론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조일록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막판 수비 집중력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에디하우 감독이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렌트포드는 본머스와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A매치 여파가 조금 있어 보였어요. 네, A매치 기간 동안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반 토니, 은벤모 선수와 같이 공격진의 차출이 많았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본머스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지만 이 경기에서 무려 13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브렌트포드는 확실히 공격 작업에 치중을 두는 스타일이지만 골이 나오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점들은 때로는 불안한 장면도 만들기도 합니다.
브렌트포드의 수비는 꽤나 안정적이지만 본머스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렌트포드가 공격적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수비진의 커버 범위가 넓어져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경기 중 뒷공간을 빠르게 역습해줄 선수가 있다면 브렌트포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네, 드디어 막힌 혈이 뚫린 뉴캐슬이 우세해 보이는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 경기는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브렌트포드가 원정 경기에서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뉴캐슬이 점유하는 경기에서 브렌트포드가 한두 번의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어줘야 하지만 현재 이반 토니 그리고 은베무 선수의 골 결정력이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브렌트포드가 승기를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원정에서 유독 약한 브렌트포드, 기세가 살아난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AT 마드리드와 지로나의 경기죠. AT 마드리드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치렀어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주말 세비야와의 리그 경기에선 이겼지만 클럽 브리에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백스리를 사용하던 시메오네 감독은 지난 세비야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백포 시스템을 한 번 더 가동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조심스럽게 경기를 접근한 탓에 브리에에게 실점을 허용했고 공격에서도 무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게다가 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코스 요렌테와 호세 히메네스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이번 지로나전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번 시즌 퐁당퐁당 경기력을 오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승격팀 지로나도 나름 자신들의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죠. 네, 지로나는 지난 주말 소시에다드에게 3대5 난타전 끝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5실점을 하긴 했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왜 자신들이 예상을 뒤엎고 중위권에 위치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레시 가르시아와 오리올 로메오로 구성된 탄탄한 중원 활약에 힘입어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한 이후 나가는 역습에 장점이 있는 팀인데요. 다만 확실하게 믿을 만한 공격수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클린시트를 기록한 적이 없어 수비진의 집중력 이슈 역시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다른 경기와 마찬가지로 백5를 세우고 빠르게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선수들의 이름값, 전력 차이, AT 마드리드가 홈 경기인 만큼 우세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큰 데다가 홈 경기를 치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리한 상황이죠.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워낙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전술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했기에 충분히 변수는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T 마드리드도 위기 상황이지만 충분히 극복하며 우세하겠지만 무승부 변수도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브라이턴과 토트넘의 경기죠. 브라이튼은 안필드에서 리버풀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뒀어요. 특히 토르사르 선수의 해트트릭은 안필드에서 원정 선수가 13년 만에 기록한 해트트릭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브라이튼은 안필드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따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슈가 총 2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토르사르 선수가 안필드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세 번째 선수라는 사실과 브라이튼의 새로운 감독, 데제르비 감독의 첫 번째 경기가 이슈였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사솔로에서 굉장히 좋은 축구를 구사하면서 유망한 감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워낙 유망한 감독이라 저도 유심히 경기를 봤는데요. 먼저 전술적인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전 감독의 포터 축구를 그대로 구사하려고 했고 경기 중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3백을 4백으로 전환한다는 등 선수 교체를 통한 시스템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공격력이 좋은 토르사르 선수를 왼쪽 윙백에서 공격수를 변화시킨 점이 리버풀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데제르비 감독은 확실히 안정된 전술에 큰 틀을 유지하고 세부적인 전술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토트넘은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하고 주중 챔피언스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 북런던 더비에서 3대1 패배를 당했고 유럽 대항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는데요. 북런던 더비는 10년 가까이 홈팀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콘테 감독이 유럽 대항전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토트넘은 주중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이날 경기에서도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 문제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격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팀을 상대하더라도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경기를 임하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흐름이 좋은 브라이턴과 상반되는 토트넘. 그래도 전체적인 전력은 토트넘이 앞서 보이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를 브라이튼 승 또는 패로 예상합니다. 우선 브라이튼이 리버풀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콘테 감독은 승점 1점이라도 따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리그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은 좋지 않지만 승점을 따내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브라이튼을 상대로 주도를 내주고 내려앉고 있다가 좋은 공격진들을 이용해 카운터 치는 모습을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브라이튼도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죠. 선수들이 새로운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브라이튼의 승리도 예상해 봅니다. 네, 경기력과는 별개로 승점은 따오는 콘테 감독. 새 감독에 대한 브라이턴의 기대.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세비야와 빌바오의 경기죠. 감독 경질설이 꾸준히 나오는 세비야예요. 네, 세비야는 결국 루페테기가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끝으로 경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빌바오전이 새로운 감독의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그 감독은 산파올리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쿼드의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팀을 재정비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특히 부상까지 많은 불안한 수비진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다만 선수들의 동기부여는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을 보여줄 수도 있어 보이네요. 네, 최근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는 빌바오죠. 네, 반대로 빌바오는 지난 알메리아전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1개의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이 날카로운 편이며 스페인 국가대표에도 승선한 니코 윌리엄스의 폼이 절정인 상황인데요. 좌측 사이드백 자원들이 여전히 모두 부상 중이지만 레케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의 스타일에 따라 역습 혹은 지공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공격진이기에 불안한 세비야의 수비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흐름이 완전히 반대되는 두 팀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홈팀 세비야의 패배를 예측합니다. 최근 빌바오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만큼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고 새 감독이 오긴 했지만 세비야가 정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감독이 경질된 세비야의 어려운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헤타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죠. 최근 좋았던 흐름이 꺾인 헤타페예요. 네, 헤타페는 지난 경기 난타전 속에서 팀의 핵심인 예네스 미날이 막판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바야돌리드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슈팅 숫자를 기록했지만 훨씬 높은 기대 득점 값을 기록하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상대보다 적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답답한 결정력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 중간 부상으로 빠진 미드필더 아람바리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포메이션의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어 보이네요. 네, 레알은 오사수나에게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어요. 챔피언스 일정도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샤흐타르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 오사수나전에서는 무승부를 거두며 이번 시즌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돌아온 벤제마가 후반 막판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평소 나오지 못하던 세바요스나 우측으로 활용된 호드리고 등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린 것 역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이유 중 하나일 것인데요. 주전 골키퍼인 쿠르투아가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불확실하지만 매 경기 하나의 실점만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진이 그 이상의 실점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큰 경기죠. 변수는 없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양팀 모두 해결사가 지난 경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해결사들 역시 존재하는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해결사들이 즐비한 레알, 헤타페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바야돌리드와 베티스의 경기죠. 헤타페를 상대로 3대2 펠레스코어 승리를 거둔 바야돌리드죠. 네, 바야돌리드는 지난 경기 3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좋던 헤타페를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주전이었던 아세노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마지프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며 다른 선수들에 비해 선발 기회를 맞지 못하던 레온이 멀티골을 기록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변인지 아니면은 진짜 바야돌리드의 반등인지가 이번 경기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베티스는 예상 외로 셀타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어요. 네, 베티스는 지난 경기 이른 시간 실점과 퇴장 이슈로
셀타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기력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상대의 골문을 공략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뒤로 주중에 로마와의 중요한 유로파리그 일정도 치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데 팀의 주 득점원인 후안미의 긴 공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로파와 병행하는 강행군, 아무래도 베티스에게 어려워 보이는 경기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승리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분위기를 반등시킨 바야돌리드가 아마도 전력을 다할 수 없는 베티스를 상대로 한 번 더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베티스 역시 시즌 초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주축 선수들이 모두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분위기를 탄 바야돌리드가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과 함께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크리스탈과 리즈의 경기죠? 최근 흔들리는 크리스탈이에요. 네, 비에라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초반 좋았던 경기력에 비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하면서 4경기 연속 승리 사냥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센터백 안데르센과 클라인이 부상을 당하면서 톰킨슨 선수가 출전하는 등 수비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번 시즌 선제골을 기록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경기가 7경기 중 3경기나 됩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빨리 비에이라 감독이 수비 전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리즈 역시 최근 고전하고 있죠? 네, 리즈도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빌라 경기에서 조금은 반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에서 리즈의 감독 제시마치가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휘해야 했고 시니스텔라가 48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전 대란 실점으로 요렌테 선수 대신 나온 쿠퍼 선수가 코오 선수와 함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빌라의 공세를 막아냈으며 승점 1점을 벌어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리즈가 퇴장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팀 모두 최근 흐름이 안 좋은데요. 이번 맞대결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 경기는 리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근 4경기 무승을 기록 중인 팀들의 맞대결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불안한 수비 문제를 약간은 반등한 리즈가 잘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리즈는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이기에 팰리스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시마치 감독이 돌아온다면 더욱더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크리스탈의 불안한 수비 문제가 큰 만큼 리즈의 우세한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웨스트햄과 풀럼의 경기죠? 웨스트햄이 연패에서 벗어났어요. 네, 웨스트햄은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웨스트햄은 공격진의 부진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이번 시즌 부진했던 안토니오를 대신해 나온 스카마카가 리그 첫 골을 기록했고 폼이 떨어진 쿠팔 대신 켈러 선수가 오른쪽 수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웨스트햄의 최적의 수비 조합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은 이 경기 이틀 전에 컨퍼런스 리그 원정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풀럼도 지난 라운드 기세가 꺾인 모습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풀럼은 지난 경기 뉴캐슬을 상대로 4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찰로바가 너무나도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했고 미트로비치가 전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플랜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특히 미트로비치가 없는 풀럼은 상당히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풀럼은 미트로비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주 득점원으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번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명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선수들의 투지가 뛰어나고 미트로비치 선수 대신에 토트넘에서 뛰었던 카를로스 선수도 미트로비치 선수와 비슷한 투를 많이 가지고 있기에 이 선수를 한번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트로비치가 없는 풀럼이라 아무래도 타격이 커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미트로비치가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이죠. 하지만 미트로비치 선수가 없는 점도 문제이지만 수비진의 부상자가 많은 것도 풀럼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웨스트햄이 아무리 주중 컨퍼런스 리그 원정을 다녀와 체력적인 부담감이 존재할지라도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네, 공격력이 살아난 만큼 웨스트햄이 체력 변수를 극복하며 이겨낼 것으로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카디스와 에스파뇰의 경기죠. 카디스는 강호 비아레알 상대로 비기며 이변을 보였죠. 네, 카디스는 최악의 리그 순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강팀 비아레알과 비기면서 리그 2경기에서 연속으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패배만 기록하던 상황에서 약간의 반전을 카디스가 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반전의 요소는 바로 수비입니다. 그래도 팀원 전원이 내려와서 거의 템백처럼 운영하는 수비 방식이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요. 키퍼 레데스마 역시 좋은 골키퍼는 아니지만 그래도 박스 안에서 정면으로 날아오는 공들은 쳐내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디스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슈팅을 많이 허용한 팀인데요. 다만 여전히 수비 이후 역습 과정도 의문스러운 팀입니다. 빠른 역습을 노려야 하지만 그 역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 공격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에스파뇰이죠. 네, 에스파뇰은 직전 라운드 발렌시아를 상대로 경기 내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좋은 마무리로 무승부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스파뇰은 최근 6경기에서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 쪽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허나 이번 경기에서의 문제는 경기 막판 브레이스웨이트의 퇴장입니다. 에스파뇰의 역습 상황에서 팀에서 얼마 안 되는 볼 운반책인 브레이스웨이트가 퇴장 때문에 다음 경기, 그러니까 이번 경기 나오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퇴장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큰 에스파뇰인데요.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카디스의 무 혹은 패를 예상합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팀들의 대결인 만큼 두 팀 모두 반드시 승점을 따내려고 하겠지만 브레이스웨이트가 빠진 에스파뇰과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카디스의 결정력은 서로를 뚫어내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호셀루, 다르데르와 같이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 에스파뇰의 승리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에스파뇰의 변수 창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 만큼 카디스의 어려운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아스널과 리버풀의 경기죠. 리그 1위 팀인 아스널이죠. 기세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 경기가 이번 라운드 최고의 매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은 홈에서 치른 북런던 더비를 승리하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압박을 하더라도 후방에서 깔끔하게 빌드업을 통해 풀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 상대팀의 빠른 역습도 살리바, 마갈량이스, 파티 이 3명의 선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지녔습니다. 다만 왼쪽 측면에 진첸코가 다소 강한 우측 윙어와 승부했을 때 많이 공간을 내주고 자카 역시 매우 전진된 상황에서 마갈량이스 혼자 커버해야 되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러한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면 아르테타 감독의 지시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리버풀은 예상 외로 실점이 많아지고 있죠. 네, 리버풀이 이번 시즌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에게 확실한 픽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리버풀은 우측 라인 공격력이 매우 매섭다라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공격 시에는 굉장히 파괴력이 뛰어나지만 수비 시에는 공간을 내주기에 상당히 불안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살라 선수가 나이를 먹은 만큼 압박의 강도도 많이 약해졌고 우측 미드필더 핸더슨 역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너드 선수의 수비력 부족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서 우측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클럽 감독입니다. 네, 정말 재밌는 매치업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정말 이 경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아스날과 리버풀 맞대결은 리버풀의 우측과 아스날의 좌측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팀 모두 측면 공격력이 매우 강하지만 수비력이 약합니다. 그러기에 누가 빨리 득점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아스날의 자카와 마르티넬리 쪽이 조금 더 폼이 좋고 특히 아놀드의 수비력이 매우 불안한 점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직전 경기 챔피언스 리그에서 4-4-2 형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수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번 경기 아스날의 우세를 예상해봅니다. 네, 1위 팀 아스널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소시에다와 비아레알의 경기죠. 대체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소시에다예요. 네, 소시에다드는 지난 주말 지로나를 상대로 5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노르웨이 국가대표 공격수 알렉산더 세를로트 선수가 2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영입 당시 우려와는 다르게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트너인 쿠보 타케오사 선수 역시 2골과 2개의 어시스트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이적생인 브라이스 멘데스 선수 역시도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알렉산드르 이삭의 이탈, 그리고 영입생 사디크의 장기 부상으로 우려되었던 공격진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아닌 수비는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지로나전에서도 상대의 역습에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전 수비수 듀오였던 르누르만과 수벨디아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복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불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도 제라르 모레노의 부상 결장이 아쉬운 상황이죠. 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시종일관 상대를 몰아붙이며 여러 번의 찬스를 맞이했으나 마무리에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즌 비아레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득점력인데요. 비아레알은 리그 7경기를 치르면서 14점대의 기대 득점값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10골밖에 득점하지 못하면서 확실히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의 주포인 제라르 모레노의 부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서 걱정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난 경기 선발 데뷔전을 치렀던 바에나가 교체가 아닌 선발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리그 7경기를 치르면서 단 2개의 실점만을 허용한 서비지는 여전히 탄탄한 모습인데요. 게다가 주전 골키퍼인 룰리 선수의 폼 역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는 리그 최상급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어떨까요? 네,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승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최근 소시에다드 홈에서 펼쳐진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5경기 1승 1무 3패로 소시에다드가 밀리지만 소시에다드전 5경기 5골을 기록했던 제라르 모레노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다만 비아레알의 수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역시 있는 경기네요. 네, 최근 공격력이 좋은 소시에다가 우세하겠지만 비아레알의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무승부 가능성도 언급하셨네요. 13번 경기는 에버턴과 맨유의 경기죠. 램파드의 에버튼이 예상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에버튼은 저번 라운드 소튼 원정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6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픽포드가 부상으로 복귀해 골문을 지켰고 패터슨을 대신해 나온 콜먼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금 에버튼을 빛나게 해주는 선수는 바로 이워비 선수인데요. 이워비는 뛰어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활발하게 뛰어주고 있고 공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선수죠. 칼버트 루인 선수가 맨유전에 벤치에는 복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맨유는 맨더비에서 6대3 대패를 당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맨유는 지난 라운드 맨시티를 상대로 또다시 힉스앤더 시티를 만들면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클래스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맨시티의 빌드업조차 제대로 방해하지 못했고 전반에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측면 윙어와 풀백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안토니와 마샬이 득점을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맨시티 상대로 보여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맨유가 이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반등의 기회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번 승부 예측은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있는 맨유의 우세를 점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경기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먼저 생각보다 맨유가 에버튼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2승 4무 4패로 맨유가 앞서고 있지만 에버튼 홈 5연전에서는 2승 1무 2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주중 유로파 일정을 치르기 위해서 키프로스트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키프로스트는 터키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로 5시간 이상의 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퀄리티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해 봅니다. 네, 에버튼의 기세, 맨유의 저력,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바르셀로나와 셀타비고의 경기죠. 잘 나가다 부상 변수로 휘청이는 바르샤죠. 네, 바르셀로나는 주중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으로 승점 3점을 챙겨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이트백으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들인 쿤데, 벨레린, 아라우오가 모두 부상을 당했는데 센터백 뎁스 역시 지난 인테르전에서 크리스텐센이 부상을 당하면서 피케와 에릭 가르시아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쿼드가 얇아진 상황에서 챔스까지 소화하는 일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결국 챔스 인테르 원정에서도 경기는 점유했지만 결정짓는 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부상 변수로 인해서 이번 셀타전 역시 전력을 다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베티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셀타죠. 네, 셀타는 지난 경기에서는 팀의 핵심인 아스파스가 위장 문제로 벤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른 시간 선제골과 상대팀의 퇴장, 마르체신의 좋은 활약으로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대가 한 명 퇴장당한 상황에서 오히려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무튼 아스파스 없이 베티스를 상대로 연패를 끊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객관적 전력에서는 분명 바르샤가 앞서 보이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온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바르셀로나가 경기 초반 셀타의 압박에 고전할 경우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를 풀어내고 해결사 레반도프스키나 다른 공격진의 컨디션이 좋을 경우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어 보이네요. 네, 레반도프스키가 버티고 있는 만큼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번 경기 본머스의 승패, 2번 경기 뉴캐슬의 승, 3번 경기 AT 마드리드의 승무, 4번 경기 브라이턴의 승패, 5번 경기 세비야의 패, 6번 경기 헤타페의 패, 7번 경기 바야돌리드의 승패, 8번 경기 크리스탈의 패, 9번 경기 웨스트햄의 승, 10번 경기 카디스의 무패, 11번 경기 아스널의 승, 12번 경기 소시에다의 승무, 13번 경기 에버턴의 무, 14번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53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